오늘 나사 국장 대행이 직접 역사적인 발표에 나섰습니다. 나사에서 인류의 오랜 질문이었던 우리는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것이죠.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고대 생명체의 명백한 흔적이었던 생체 신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Do we think this is signs of ancient life on Mars? And after a year of review, they've come back and they said, listen, we can't find another explanation. So this very well could be the clearest sign of life that we've ever found on Mars, which is incredibly exciting. 화성의 고대 강바닥 암석에서 미생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광물과 유기탄소의 조합이 실제로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것은 과거 화성이 생명체가 살았던 환경이었음을 증명하는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식 발표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이 된 것이죠. 마침 제가 1년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현재 화성에는 나사에서 보낸 화성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가 지난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한 이후로 아직 열심히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2년 8월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큐리오시티 탐사선도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오래된 만큼 여러 기기적 한계로 인해서 임무는 간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편이죠. 사실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 도착했을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저 뒤쪽에 여기 작은 거 보이시죠? 바로 인제뉴어티입니다. 인제뉴어티는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지난 2024년 1월 임무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인제뉴어티의 임무 종료와 관련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으니까 이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퍼서비어런스가 2021년 착륙한 이후 현재까지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지역은 예제로 크레이터라고 하는 지형인데 바로 여기가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예전에 화성에 물이 있었던 그리고 강이 흘렀던 이런 지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삼각주 같은 모양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를 했다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지형인 거죠. 그래서 퍼서비어런스는 예제로 크레이터를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하얀 선들은 퍼서비어런스가 도착한 이래로 현재까지 착륙하고 이동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느낌표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바로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토양 샘플을 채취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퍼서비어런스가 지난 2021년 8월 6일 처음으로 샘플을 채취한 이래 여지껏 채취한 샘플 중 제일 최근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지형에 따라서 여러 샘플들을 채취를 하면서 토양의 모습도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처음 채취한 것부터 21번째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후로도 최근에 25번째까지 샘플을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럼 퍼서비어런스가 어떻게 샘플을 채취했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서비어런스가 이렇게 카메라로 샘플을 채취할 지역을 확인을 한 후에 앞에 있는 드릴 머신으로 토양을 파고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샘플이 담긴 튜브를 본체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본체로 이동을 시키고요. 이렇게 본체로 이동한 튜브는 퍼서비어런스 아래에서 튜브 속 샘플의 양을 측정을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서 샘플의 양을 측정을 하고 샘플을 밀봉하고 사진을 찍는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봉이 완료된 샘플을 저장 캡슐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 캡슐이 꽤 많이 있죠. 이렇게 퍼서비어런스는 곳곳을 이동을 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의 토양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지난 7월 21일 퍼서비어런스가 샘플을 채취하고 찍은 셀카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화성의 네레트바 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네레트바 밸리는 폭이 약 400m에 달하는 예전에 강이 흘렀을 것으로 추측되는 계곡인데 오래전에 예제로 분화구에 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 네레트바 밸리 북쪽 가장자리를 탐사하던 중에 이곳 토양의 샘플을 채취를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25번째로 샘플을 채취한 지역입니다.
이 샘플의 이름을 체야바 폴스로 지었는데요. 이 25번째 샘플에서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되어 있는 마스터캠 Z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샘플을 채취한 네레트바 밸리 북쪽의 모습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왼쪽에 검은 구멍 나 있는 이 지역 보이시죠? 마치 치과 의사가 이를 뽑고 남은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퍼서비어런스가 25번째로 샘플을 채취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구멍 하나가 화성의 생물학적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이번에 나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런 하얀 부분, 이 하얀 부분은 로버가 암석의 성분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면을 갈아낸 자리거든요. 우리가 과일의 껍질을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로버는 이렇게 암석의 속살을 들여보기 위해서 이 표면을 갈아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산 지역, 이 산은 영어로는 스팀보트 마운틴, 우리말로는 증기선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증기선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암석에도 이렇게 비슷한 하얀 자국이 보이죠. 이 전체 이미지는 샘플을 채취하고 나서 지난 7월 23일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촬영한 장비가 앞서 말씀드린 퍼서비어런스의 마스터캠 Z라는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마치 우리 로버의 눈과 같아서 줌으로도 촬영이 되고 우리가 화성의 풍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고성능 촬영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서비어런스에는 오늘 할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드릴 쪽 맨 앞에 셜록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셜록이라는 장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석 샘플을 분석하는 탐정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암석 샘플을 채취를 하면 셜록 장비는 자외선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암석 표면을 스캔을 합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자외선 램프로 증거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저가 암석에 닿으면 분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발광을 하거나 빛을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유기문자와 광물의 종류를 알아내게 되는데, 셜록은 정말 정밀해서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크기의 물체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셜록이 있으면 누가 있죠? 촬영을 하는 이 왓슨이 있습니다. 왓슨은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드릴 아래쪽에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는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암석의 화학적인 구성을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로 뼈를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에 채집된 샘플인 체아바 폭포라고 이름 지어진 샘플의 모습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아까 말한 줌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인 마스터캠 Z를 이용해서 이 드릴 안에 담긴 샘플을 자세하게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띈 것이 바로 이 암석 표면에 있는 독특한 요 무늬들입니다. 이 무늬가 먼 과거 화성에서 미생물이 살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이번에 나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견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나사 홈페이지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다음에 CNN, 우리나라 언론 등까지 많은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암석 샘플의 어떤 점이 특이하길래 이렇게도 나사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룬 건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암석의 표면입니다. 이 암석 표면에서 먼저 주의 깊게 볼 점은 바로 화면 양쪽에 있는 이 하얀 줄입니다. 이 하얀색 줄무늬는 황산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줄무늬들은 오래전에 이 암석에 물이 흘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종유석처럼 물이 있어야 이런 종유석들이 생기죠. 이런 것처럼 비슷한 현상으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암석의 붉은 중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로버의 셜록이라는 장비로 유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유기물은 생명체의 기본 재료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밀가루가 있다고 해서 항상 케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유기물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고 지구상에서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작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유기물이 없다면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유기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생명체 존재의 하나의 근거를 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표본 무늬 같은 점들과 감남석의 등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표본 무늬 같은 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 점들은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미생물의 흔적과 매우 비슷합니다. 마치 고대 생명체들이 암석에 남긴 지문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에도 이렇게 유사한 여러 예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만든 층상 구조물인데 가운데 보시면 아까 본 표본 무늬 같은 이런 문양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얼 매트, 흔히 미생물 매트 또는 생물막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 암석 표면에 형성된 미생물 군집의 흔적으로 이렇게 미생물들이 쌓이면서 특이한 패턴이나 얇은 층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런 무늬들도 다 미생물들이 만든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프렘보이달 황철석이라는 게 있는데 산딸기 모양의 작은 황철석의 표면에 이렇게 점 무늬로 나타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의 활동 결과로 이렇게 황철석 표면에 이런 무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 때문에 이 표본 무늬가 예전에 화성에 물이 흐르던 시절 미생물이 살았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게 오른쪽에 여기 감남석 보이시죠? 이 감남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이 감남석은 보통 아주 뜨거운 마그마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화성의 환경은 현재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인 올림푸스 몬스 화산도 있고 과거에는 지금의 지구처럼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는지 아닌지 논란을 끝낼 가장 좋은 방법은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지고 오면 아주 좋겠죠.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시료를 넣은 용기를 자체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이 애초에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했을 때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2033년까지 이 샘플을 화성의 기환선을 보내서 지구로 가지고 온다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이 바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추진한 화성 샘플 리턴 프로젝트입니다. 2028년까지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서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시료를 수거를 해서 2033년까지 화성의 토양과 암석 500g을 지구로 가지고 오는데 총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었죠. 이 화성의 샘플 리턴 프로젝트는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토양에서 암석과 시료를 채취를 해서 20g씩 원통 용기에 담으면 일부는 로버의 자체에 내장을 하고 일부는 이렇게 땅에 놔두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른쪽에 보이는 미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이 화성에 내리고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소형 로버가 6개월간 시료가 담긴 원통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성 3공 300km를 돌고 있는 지구기환용 탐사선으로 이 샘플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무인 탐사선을 발사대 삼아서 길이 3m의 고체 연료 로켓을 쏴서 시료 용기를 화성 궤도로 올리고 이 무인 궤도선이 화성 궤도에서 시료 용기를 낚아채서 이렇게 네 번째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에서 화성으로 샘플을 가지고 올 이 탐사선,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지속적으로 샘플을 채취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갈 무인 탐사선이 퍼서비어런스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탐사선에 이렇게 화성 토양이 담긴 샘플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캡슐에 보관하고 있는 화성 토양 샘플들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이 담긴 로켓을 화성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화성 궤도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행성에서 로켓을 쏘아 올린 최초의 로켓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화성 상공 300km를 돌고 있던 탐사 궤도선에 이 샘플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샘플을 수거를 해서 다시 한번 탐사선에 다시 넣게 되고요. 이 탐사선은 화성을 떠나서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구 가까이 왔을 때 이 샘플이 담긴 용기를 다시 한번 지구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무사히 담긴 샘플은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화성 시료를 가지고 오려는 이 샘플 리턴 미션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미 개발과 비용 면에서 큰 난관에 부딪혀서 예정보다 수년이 늦어지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초과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사의 발표는 사실 화성 샘플 리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려고 일부러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화성 시료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나사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22년에도 그리고 큐리오시티 탐사선 때에도 여러 유기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표가 비록 계획적으로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아닌, 그리고 현재가 아닌 과거의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샘플 귀환 미션이 성공을 해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외계 행성,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이렇게 우리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항성의 우주 속으로 화성의 생명체의 존재의 증거가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는 나사의 발표,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우주와 관련된, 그리고 물리, 여러 과학과 관련된 소식을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